오늘 볼 건 명제의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는 얘기고 충분 조건 그다음에 필요 충분 조건 자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필요 조건이라는 거는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반대가 뭐냐면 조건 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건 필요. 자 봐봐. P는 Q이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라는 얘기고 얘는 P가 Q이기 위한 조건은 충분하다라는 뜻이야. 내 말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여기에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어. 이걸 이 박스에 담으려고 합니다. 작은 박스에. 그럼 이 중에서 다 들어갈 수는 없어. 몇 개 걸러내야 돼요. 그렇지? 걸러내는 뭐가 있어야 돼? 기준이 있어야 돼. 그냥 아무거나 막 빼는 게 아니지. 내가 이 박스를 들고 어디를 갈 거냐에 따라서 걸러내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내 말 이해돼요? 만약에 여기에서 내가 이걸 들고 무인도로 가서 한 달 살기를 할 거야. 여기 여러 가지 물건이 있어요. 여기에 뭐 책도 있고 교양적인 지식을 쌓을 만한 책도 있고 벼가 있다고 해요. 벼, 씨앗, 모종도 있고 책상도 있고 의자도 있고 자동차도 있다고 보자. 장난감 자동차. 뭐 가져갈 거야? 책 가져갈 거야? 벼라도 가져가서 뭘 씹어보기라도 하겠지. 이해돼요? 그 다음에 뭐 라이터나 어쨌든 생존에 필요한 무언가를 가지고 챙길 거란 말이야. 나머지는 다 필요 없는 거잖아. 그치? 걔네들은 빼. 얘네들은 이 상자 안에 들어가기에 내 기준에 충분한 애들만 넣는 거예요. 이해돼? 자 그러면 다시 말합니다. 여기 여러 개가 있을 때 그 중에 내가 몇 개로 추리려면 어떤 조건에 의해서 추려냅니다. 잘라내요. 이해돼? 그런 경우야. 그럼 이거를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필요 조건이란 얘기는 P가 Q에 다 들어갈 수는 없어. 이해돼요? 진리집합을 봤을 때 이렇단 얘기야. 그럼 이 P라는 얘기는 P가 더 큰 애잖아. 집합으로 봤을 때 더 큰 범위에 속하지. 거기서 걸러낼 거 걸러내고 나머지만 들어가겠다라는 얘기야. 이해돼요? 그럼 그 나머지에 해당돼서는 결국엔 Q가 그걸 다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결국 Q는 P의 안에 있는 애들로만 만들어진 거예요. 내 말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런 필요 조건이라고 하면 이러한 성질을 만족합니다. 됐어요? 그럼 반대로 충분 조건이라는 건 이미 조건이 충분하다는 얘기지. 조건이 이미 충분해요. 됐죠? 얘네 그 말은 뭐야? 어차피 P라는 애들은 다 어디 들어가? Q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충분 조건이라는 건 뭐냐? 둘 다 성립한다라고 해서 P랑 Q랑 같을 때 필요 충분 조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럼 이걸 한번 봅시다. 수직선에서 x값의 범위가 있어요. P라는 조건은 x가 2보다 크다. 그 다음 Q라는 애는 x가 3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둘 중에 범위가 더 넓은 게 누구예요? P요. P가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 P가 더 커요. P가 더 큽니다. 그럼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충분이 아니라 미안. P가 더 크다 그랬지. 예. P가 더 크니까 뭐가 돼야 돼?
필요 조건. 내 말 이해돼요? 이보다 큰 애들 중에 3보다 커지려면 어떤 조건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반대로 Q는 P이기 위한 무슨 조건? 얘는 충분 조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됐습니까? 뭔 말인지 이해돼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조건을 가지고 진리집합을 찾았을 때 두 집합이 똑같으면 그냥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P라는 조건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0이야. Q라는 조건은 절대값 x 플러스 절대값 y는 0이 돼요. 됐니? 요걸 만족하는 실수 xy는 뭐 있어요? 0, 0밖에 없지. 얘를 만족하는 건 진리집합 안에 0, 0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얘를 만족하는 xy는 뭐 있어요? 얘도 0밖에 없지. 그래서 Q라는 진리집합에도 0, 0이 들어있습니다. 이해돼요? 이럴 때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이야기해요. 됐니? 그럼 단순히 이것만 만족해야 된다라고 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닌이라는 말을 써요. 이해돼? 관계가 같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같으면 안 된다라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면 조건이 필요한 경우, 조건이 충분한 경우, 얘는 그냥 같은 경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겠니? 조건이 필요하다는 건 그만큼 깎아내려야 돼. 그럼 더 큰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충분 조건에선 Q가 P보다 더 크다는 소리 아니에요? 충분 조건에선 Q가 P보다 큰 거지. 이해돼요? 작은 집합이 큰 집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충분하지만 큰 집합이 작은 집합으로 들어가려면 뭔가가 필요합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진리집합 PQ를 봤더니 P가 이렇게 생겼고 Q가 이렇게 생겼어. 포함관계가 이 셋 중에 포함관계가 되는 애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네. 이런 경우에는 필요 충분 조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충분 조건이다 라고 하면 P이면 Q이다가 무조건 참이 돼서 나옵니다. 당연한 얘기겠지. P이면 Q이다가 참이려면 진리집합 P가 진리집합 Q의 부분집합이어야 돼요. 이해돼? 그렇기 때문에 충분 조건이다 라고 하면 무조건 참이에요. 알겠지? 그래서 문제 푸는 팁은 뭐냐? 필요 조건이 나왔다 라고 하면 충분 조건으로 바꿉니다. 예를 들어서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 그럼 나는 옆에다 써놓기를 Q이면 P이다가 참이다 라고 이렇게 써놓으면 돼요. 내 말 이해돼?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아니 필요 조건이면 P가 더 크다는 얘기잖아. 그치? 더 크고 그 다음에 Q라는 애는 P의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항상 만족합니다. 내 말 이해돼요? 자, 그럼 문제를 좀 봅시다. 828번이에요. PQ에 대하여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닌 것은 P가 Q이기 위한 뭐라고? 필요 조건이래요. 그 말은 PQ 중에 누가 더 크다고? P가 더 크다고. 됐어? P가 더 크기 때문에 Q라는 진리집합이 P에 포함돼야 되는 이런 그림이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됐어요? 같으면 안 돼요. 1번 보자. X, P라는 애 진리집합을 보면 X가 0이고 Y가 0인 거 말고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근데 Q는 진리집합을 구해보면 둘 중에 뭐만 0이면 돼? 하나만 0이면 되잖아. 그지? 둘 다 0인애도 포함을 할 거고 둘 다는 아니지만 하나만 0인 애들도 뭐 이런 애들도 여러 가지를 포함을 할 거예요. 그럼 집합 중에 누가 더 큰 거야? 슈가 Q가 더 큰 거야. 맞아 틀려? 틀려요. 틀려요. 안 됩니다. 2번 X가 Y보다 크고 XZ, YZ가 더 크다. 이건 뭐야? Z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아 몰라? 몰라요. 몰라요. 그럼 Q는 모든 실수에서 다 적용될 수도 있다는 얘기지. Z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어디? 아 Z가 0보다 크대요. 아 그래. 아 그러면 2번이 맞죠. 같은 얘기가 되지. 둘이 똑같은 얘기가 되겠지.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는 소리예요. 됐습니까? 3번 XY가 뭐야 이거? P 조건이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말로 풀어서 쓰면 뭐가 돼요 이거? X랑 Y랑 뭐가 같다? 부호가 같다. 그래야 양수가 되니까. 이해돼요? 그 다음 Q를 보세요. X는 0보다 크고 Y는 0보다 크대. 둘 다 0보다 큰 것만 있는 건 아니라 그랬지 P는. 예. 그럼 P가 더 커? 아니면 Q가 더 커? P가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맞습니까? 예. P가 더 많은 걸 갖고 있다. 여기에 부합하지? 네, 3번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832번 보시면 PQR에 대하여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 그랬지? 그럼 아까 뭐라 그랬어? P가 더 크다.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니까 P가 더 커. 그럼 Q이면 P에다가 무조건 참이 된다 그랬어요. 이해됐니? 그 다음 R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그럼 R이면 뭐다? Q이다가 참이란 얘기예요. 충분 조건이면 그냥 그 자체로 참이란 얘기예요. 됐지? 그 다음 참인 것만 고르래요. Q가 R이면 참 아니야. R이 Q이기 위한 R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R이 커, Q가 커. Q가요. Q가 더 큰 거잖아. 뭐 R이면 Q이다가 참이지. 네. 됐어? 3단 논법. R이면 Q가 돼. 그럼 Q는 P가 된 R이면 P이다. 얘도 참이란 얘기지? 이거의 대우들을 보시면 됩니다. 저거의 대우 명제를 보면 not P이면 뭐다? not Q이다. 그 다음 not Q는 not R이다. not P는 나다. not R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어? 얘네들은 다 참이래요. 여기 안 들어가 있는 거 뭐 있니? P면 Q이다. 없지? 예. 기억은 빼야 돼요. 니은 Q이면 R이다. 없지? 니은도 빼야 돼요. 니은 미을이겠네. 이해됐어요? 어떻게 찾는지 알겠어? 834번 세 조건에 대하여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 그럼 뭐야? Q가 더 크다는 Q가 더 크다는 얘기고 P면 Q이다가 뭐라고? 참이야 거짓이야? P이면 Q이다가 뭐가 돼요? 참. 참이 돼야지. 충분 조건이라고 했으니까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는 얘기는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다라는 소리예요. 됐어? R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야. 반대로 Q이면 뭐이다? R이다가 뭐야? 참이야. 요거 이해되니? 진리집합을 각각 PQR이라고 할 때 다음 중 항상 옳은 것은 했어. 얘만 가지고 보는 거예요. 얘만 갖고. P는 Q에 포함되는데 Q가 어디 포함돼? R에 포함돼. 그럼 제일 큰 애가 누구야? R인 거고. 그 다음 큰 애가 누구야? Q. Q인 거고. 제일 작은 애가 뭐야? R. P. P가 되겠지. 이렇게 생겼네요. 이걸로 보는 겁니다.
R은 PQ 합집합에 포함된다? 되니? 예. PQ 백날 첫날 합쳐봐야 R을 포함해요 못해요? 뭐 포함이요? 포함 못하지. 1번 맞아 틀려? 틀려요. 그 다음 PQ 교집합 P랑 Q랑 교집합이면 누구란 얘기야 결국? P. P란 얘기고 걔는 R에 포함된다. 맞아요? 예. 맞지. 이해됐습니까? 좋아요. 주간 평가를 내가 냈어요. 어렵게 내달래서 어렵게 냈어요. 에? 누가요? 담임 선생님이 조금 난이도 있게 내달라 해서 앞에는 좀 쉬울 거예요. 앞에는 그래도 할만합니다. 뒤에 몇 개가 좀 어려워요. 뒤쪽에 몇 개가 좀 어렵고 객관식 풀다 못 풀겠다 싶으면 주관식 먼저 푸세요. 주관식 중에 더 쉬운 애들이 껴있습니다. 알겠지? 요령이에요 요령. 학교 시험도 마찬가지야. 무조건 1번부터 순서대로 다 풀어야지가 안 돼요. 시간이 모자랍니다. 50분 동안. 나오면 몇 문제 나와? 25문제. 보통 25문제 정도 나온단 말이야. 그걸 50분 동안 풀어야 돼요. 맞지? 근데 정확하게 50분이 아니라 대략 45분에서 48분 정도 사이에 다 풀어야 돼요. 한 문제당 2분이 채 안 된다는 얘기야. 평균 잡아서. 맞지? 그러면 내가 어려운 문제 하나, 지금 여기 있는 문제집에 있는 문제 하나 푸는데도 이미 3, 4분, 5분이 걸려버리는데 시험 문제 다 풀 수 있다는 얘기야? 아니요. 아니야. 이 문제를 보자마자 머릿속에서 암산해서 딱 해서 30초 만에 답이 나오면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 그럼 결국에는 시험에 나와 있는 문제 중에 한 7, 8문제는 거의 반쯤 버린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걔네는 거의 찍을 생각하고 넘겨놓고 내가 풀 수 있는 것부터 다 풀어야 되는 게 맞아. 그걸 지금부터 익히셔야 나중에 수능 볼 때, 모의고사 때도 그렇게 하거든. 그래서 그걸 실제로 연습을 시킵니다. 재수생들 같은 경우는. 이 문제 버리고 나머지부터 풀어야지. 그래서 모의고사를 볼 때 내가 버려야 될 문제랑 내가 가지고 가야 될 문제를 구분하는 것부터 시켜요. 어떤 건 내가 풀 수 있고 어떤 건 못 풀고. 그러니까 어떤 거에 내가 강점이 있고 어떤 거에 단점이 있는지를 본인이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연습을 지금부터 미리 좀 해놔야 나중에 가서 사실 수능이 여러분들 12년치 공부를 한 번에 보는 거예요. 시험 한 번에.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그걸 통틀어서 한 번에 시험 보는 건데 안 떨리겠어? 손 떨려요. 내가 이 한 문제를 맞추고 못 맞추고에 따라서 대학이 갈라질 수도 있어. 더 좋은 데로 갈 수도 있고 더 떨어진 데로 갈 수도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 그러면 내가 그 문제를 버리기가 쉽겠냐 이거야.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아. 진짜 대범하지 않으면 쉽게 못 놓습니다. 그럼 그걸 못 놓고 낑낑대다 결국에는 시간 다 버리고 점수 다 버리고 뒤에 거 내가 풀 수 있는 것조차 못 풀고 날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범함을 가지고 이건 내 거 아니다. 패스. 이건 내가 풀 거 아니야. 패스. 그래놓고 내가 맞출 수 있는 거 먼저 다 맞춘 다음에 하나씩 좀 세부적으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시간 들이면 풀 수 있겠다 하는 것들이 있을 거고. 그지? 그래서 그런 것들 기준 잡아서 하나씩 풀고 시간 되면 나머지 찍어서 그냥 내야 돼. 이해됐니?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현실적인. 자, 130번 보자. 130번이요. 130페이지. 838번. P가 0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럼 진리집합 P를 구해보자. 진리집합 P는 어떻게 돼요? 2차 부등식이다. 2차 부등식. 그치? P가 3보다 P가 3보다 크거나 크거나 같다. 또는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다. 그렇지. P가 뭐냐면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 Q는 130
마이너스 7이 플러스 마이너스 k 루트 k. 자, 마이너스 k보다 x 마이너스 7이 크고 그거보다는 k가 크다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 k에서 k 사이에 들어가 있어요. 그치? 그리고 세 부분에 전부 다 7을 더해주면 한쪽은 7 마이너스 k 이렇게 나올 거고 아니 한쪽은 7 플러스 k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되도록 한답니다. 그럼 Q는 P이기 위한 뭐야? 충분 조건. Q는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면 진리집합 Q가 진리집합 P에 어떻게 돼야 돼? 포함돼야지. 그러니까 P를 그럼 그려보면 이쪽이 마이너스 5, 이쪽이 3이야.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얘가 요 범위 안에 포함이 되려면 여기에 있거나 뭐냐면 7-K, 7 플러스 K 이렇게 있거나 혹은 7-K, 7 플러스 K 이렇게 있거나 둘 중 하나지. 자, 이런 경우라면 7 플러스 K가 마이너스 5보다 작아야 돼? 작거나 같아도 돼요? 작거나 같아도 돼요. 같아도 돼요. 그치? 그러면 첫 번째 이런 조건일 때는 7 플러스 K가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런 경우를 보자면 더 작은 애가 3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 아니야? 예. 더 작은 애라고 하면 7 마이너스 K가 누구보다? 3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이해돼? 이걸 만족해도 되고 이걸 만족해도 되는 거지. 꼭 둘 다 만족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 얘를 정리해보면 K는 마이너스 11보다 마이너스 12보다 작거나 같다. 자, 여기서 K는 4보다 크거나 작거나 같다. 넘기고 넘기면 4보다 작거나 같다. 됐어요? 예. 자유 K에 있어. 아, 4개나. 됐습니까? 요걸 만족하는 뭐래? 자연수. 자연수 K 개수 몇 개? 4개. 1, 2, 3, 4.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기 때문에 얘만 보면 돼요. 이것 또는 이거기 때문에. 됐어? 예. 됐어. 그 다음 선생님, 근데 미지수에는 루트 이런 거 안 붙여도 돼요? 만약에 여기 아까 x-7이 절대값이 붙어 있잖아요. 근데 k에 만약에 절대값을 제거한다라고 하면은 k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붙여야 아니 k에 제곱을 붙여야 돼요? 왜? x 왜 제곱을 붙이지? 제곱했니? 안 했잖아. 근데 왜 제곱을 붙여? 제곱을 할 때만 붙이면 돼요. 제곱한 게 아니잖아. 절대값 때문에 절대값의 정의가 뭔데? 양수나 값이 양수나 음수가 나와도 값은 항상 양수. 정의부터 잘 알아도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절대값이에요. 알겠니? 양수, 음수, 자시고 간에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절대값이야. 내 말 이해돼? 그럼 다시 그 관점으로 봐봐.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뭐보다 작아야 돼? 7 플러스 K. 아니 7-K가 원점으로부터 거리라며. 네. 그 거리가 K보다 작으려면 어디서부터? 0에서부터라 그랬지. 네. K만큼 떨어진 거랑 마이너스 K만큼 떨어진 거 안쪽에 있으면 될 거 아니야. 마이너스 K부터 K까지가 되겠지. 이해됐어? 여기 제곱해 안 해? 안 하지. 뭐만 하면 되지. 정의부터 다시 알아두세요. 정의를 이상하게 알고 있으니까 계속 계산만 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그 계산이 헷갈리지 당연히.
지금 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서 나오는 것들 계산하다 보니까 제곱을 계속 하니까 제곱을 하는 것 같은데 안 해요 그렇게. 알겠니? 자 843번 그리고 애초에 얘가 안 돼요. 거기 Q 조건 때문에 K가 음수가 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안 돼요.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됐지? 자, 그 다음 843번. 다음 중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A 합집합 B 교집합 B 차집합 A의 여집합은 A 합집합 B다. 15치란 얘기예요. 필요 충분 조건이란 얘기는 둘이 같은 거래. 이해돼? 얘가 말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럼 A 합집합 B 교집합 B 차집합 A 여집합. 이거 봐봐. 교집합의 여집합이면 뭘로 바뀌어? 차집합으로 바뀌지. 그럼 A 합집합 B에서 뺐어. 누구를 빼? B 빼기 A를 빼버렸어. 그랬더니 그럼 이거 뭐가 나올까? 머릿속에 그림을 한번 그려봐. 펜다이어로. 원이 두 개가 있고 그게 합쳐졌는데 그 중에 B에서 A 뺀 거 뚱뚱한 초승달 모양을 빼면 뭐만 남아? 공통하고 그냥 A만 남겠지. 내 말 이해돼요? 좌변은 A란 얘기예요. 됐어? 우변은 뭐야? A 합집합 B야. 둘이 합했는데 A가 나왔대. 그게 뭔 소릴까? B가 포함이 있다. 어디에? A A에 포함된다. 이해됩니까? B가 A에 포함되어야 다음 조건을 만족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됐니? 그럴 때 어디야? 2번이 되겠네요. 같은 말이지? 예. 됐어. 자 이제 다시 앞으로 가서 대망의 증명이에요. 선생님이 몇 년 동안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참 증명 못한다예요. 증명해본 적 있어요? 없지. 그래서 못해요. 자, 짝수 더하기 짝수는 짝수다. 맞아? 틀려? 맞아. 증명해봐. 2 더하기 4 그러니까 2니까 짝수는 그럼 그 숫자 하나만 그렇죠. 증명해봐. 2x 머릿속에 혼잡할걸? 그냥 당연한 거 아닌가? 원래 인류가 수학이 발전한 걸 보면 1 더하기 1은 2이다 라는 이 개념이 받아들여지기까지가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요? 150년 3,000년 걸립니다. 그 3,000년 이후로 현재까지 몇 년이 지났을 것 같아요? 기억이 훨씬 대략 300년 정도가 걸렸어요. 이거 찾는데 3,000년 걸리고 미적분까지 다 찾아내는데 300년 걸려요. 차이가 어마무지하지. 이게 뭐냐면 뭘 얘기하는 거냐면 기본적인 수라는 개념에 대해서 확립이 안 됐기 때문에 1 더하기 1은 2다라는 거를 개념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때는 이제 이 시절에는 뭐냐? 자, 어차피 내 거 하나, 네 거 하나라고 했을 때 우리 하나씩 바꾸자라고 했어. 근데 나는 돌멩이를 주고 걔는 사냥한 걸 줘요. 말이 돼? 말이 안 되지. 값어치가 다르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병아리 2마리 갖고 있는 거랑 소 2마리 갖고 있는 게 같은 거냐는 거야. 아니란 말이야. 이때 당시에는 이게 받아들여질 수가 없어요. 수라는 개념 자체가 안 생기니까. 거기에 가치가 대입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 숫자라는 개념에 가치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가치가 안 들어가요. 그러면서 수학이 발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냥 숫자로서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증명을 안 합니다.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수학이라는 걸 배우는데 사실상 초등학교 때는 그냥 사칙연산에 불과해요. 어찌 보면. 근데 중학교 때부터 수학이라는 걸 배워요. 수학이라는 학문 자체는 뭐냐? 수를 계산하는 게 수학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산수라고 합니다. 그냥 산수예요. 그럼 수학이라는 건 방금 얘기했다시피 수에 대한 개념이라는 게 있고 가다 보면 그래프라는 것도 나오고 도형에 대해서도 배우고 여러 가지를 배웁니다. 그렇지? 쉽게 얘기하면 자연 현상을 숫자로 바꿔서 표현을 한 게 수학이에요. 그럼 자연 현상이라는 게 뭐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사람들끼리 무리지어 사는 그런 사회 현상도 거기에 포함이 돼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통계학이라는 게 나와요. 근데 이게 이렇다 그랬을 때 누군가는 왜라는 질문을 던지잖아. 그럼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기 위해서 뭘 해야 돼? 증명을 해야 돼.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학생, 고등학생한테 증명에 대한 능력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별로 능력치를 요구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요구하는 게 뭐길래? 뭘 요구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계산 능력보다도 창의력? 문제 해결력이에요. 해결만 하면 돼. 우리나라 역사를 잘 보면 일단 이를 벌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해? 수습해요. 그 해결력으로 여기까지 온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고등교육 과정까지를 보면 대부분 이거 해결할 수 있냐를 물어보지 이게 왜 이러는지 아냐를 물어보지 않아요. 문제에서 보면 항상. 그래서 대학 가면 다 무너지는 거야. 반대거든. 대학을 가면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 아냐를 물어봐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증명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대학교를 딱 들어가서는 계속 허구한 날 첫날 증명만 해요. 계산 안 해요. 실제 수학과 가보면 계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계산이 1도 없어요. 다 그냥 증명만 해. 얘는 이렇고 얘는 이렇고 얘는 이렇고 이러니까 얘는 논리적으로 이게 맞다. 이렇게 나오는 증명들. 그게 대학 수업이야. 근데 고등학교에서 계속 계산만 하다가 해결만 하다가 여기서 원인을 찾으래. 이렇게 된 이유를 찾으래. 어렵지. 어려워. 고등학교 그래서 선생님이 일을 하면서 느낀 게 외국 같은 경우는 증명을 많이 시켜요. 증명해보세요라는 거를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시킵니다. 그래서 걔네는 기본적인 개념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으면 수학에 접근조차 못하게끔 만들어요. 그냥.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해결은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근데 그 증명을 못해요. 특이하지. 어떻게 보면. 자, 어쨌든 증명이라는 게 사실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래서 직접 한 번씩 해보면 참 좋을 텐데 하겠냐고. 안 하지. 자, 증명하는 방법에 그냥 직접 증명하는 게 있어요. 직접 증명한다. 그냥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거야. A이면 D다를 증명하기 위해서 A면 B가 될 거고 B가 되면 C가 되고 C가 되면 D가 돼. 그래서 A면
D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요것만 갖다 쓰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 정리라고 해요. 정리. 이해됐습니까? 이 과정에는 특성도 들어가고 정의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런 결과물이 나오는 게 직접 증명이에요. 됐어? 이해돼요? 그다음 간접적인 증명이 있어요. 간접적인 증명이라는 건 대우를 이용한 증명.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야. 뭐냐면 A면 D다를 증명을 할 거야. 근데 이게 바로 증명하기가 힘드니까 이걸 어떻게 해? D, not D, not D면 not D면 not A다. 요거를 갖다 증명을 합니다. 이걸 직접적으로 증명을 해요. 얘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그럼 얘가 참이야 라는 게 밝혀지면 결국 얘도 참이란 얘기지. 그래서 이걸 증명할 때 바로 증명이 안 된다 싶으면 대우명대로 바꿔서 해라 라는 소리예요. 됐지?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 귀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귀류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봐봐. 예를 들어서 자, 정현이가 학원에 있어. 학원에는 있어. 근데 강의실에 없어. 그럼 어디 있는 거야? 단순하게 생각해서 강의실에 없으면 강의실 밖에 어딘가에 있다는 얘기지. 이해돼? 뭔 말인지 알겠어? 집합이 있어요. 이게 전체고 한쪽이 P고 한쪽이 Q야. 어떤 원소가 있는데 어떤 원소가 여기에 원소가 들어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뭔 짓을 하냐? 요 안에 A가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증명해. 얘네? 얘가 들어갈 수 없다라는 얘기는 결국엔 어디 있다는 얘기야? 여기 있다는 얘기야. 내 말이 이해돼? 이런 식의 증명을 귀류법이라고 합니다.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귀류법이라는 건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여기 P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안에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 밖에 없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 말이 이해돼? 그래서 얘 하는 방법은 뭘 하냐? 결과를 부정해서 증명합니다. 결과를 부정한다는 건 뭐냐? 자, 결과 A가 P 안에 들어있다. 이거의 부정이 뭐야? P의 안에 없다. P 안에 없다가 되는 거 아니야? 그치? P 안에 들어있지 않아. 그럼 어디에 있어? 여기에 있을 거야. 그치? A는 여기에 있어. 라고 해놓고 증명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기 때문에 얘는 여기 들어갈 수가 없어가 돼요. 모순이 생깁니다. 모순이 뭔지 알아요? 모순 뭐야? 말이랑 다른 거. 말이랑 다른 거. 말이랑 상황이 약간 다르고. 처음에 했던 말이랑 다른 거. 그러니까 모순이 직접적으로 해석을 하면 뭐야? 몰라요? 창과 방패? 안 들어봤어요 이 얘기? 뭐든지 뚫는 창이랑 뭐든지 막는 방패랑 만났어. 누가 이겨? 무슨 몰라. 말이 안 되는 거야. 그치? 그런 걸 모순이라고 합니다. 여기 말이 안 되는 걸 모순이라고 해요. 모순인 걸 찾는 게 귀류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증명하는 방법은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은 이렇게 증명을 해요. 거의 많은 부분은 이렇게 증명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부분은 요거랑 요거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가 훨씬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요 파트에서는. 자, 문제를 먼저 좀 보고 그 다음에 절대부등식 나갈 거예요. 문제 보면 끝나겠는데?
(845번) 네, 두 개하면 끝나겠다. 명제 n제곱이 3의 배수면 n도 3의 배수다가 참임을 그 대우를 이용하여 증명하는 과정이래. 친절하게 다 알려줬어요. n제곱이 n제곱이 3의 배수야. 그러면 n도 3의 배수래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아? n제곱이 3의 배수면 n 3의 배수가 맞아요. 내가 물어봤잖아. 애매해. 뭔가 좀 애매해. 애매한데. 그러면 이거의 대우 명제를 봅니다. 대우 명제 뭐예요? 3이 n이 3의 배수입니다. 배수가 아니면 n제곱은 3의 배수 3의 배수가 아니다. 이걸 증명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래서 보세요. 대우 명제를 봤더니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n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요 n이라는 n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요. 없으면 3의 배수 아니야? 다시 물어볼게. 얘는 3의 배수야 아니야? 아니요. 아니야. 그럼 n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맞습니까? 그럼 얘를 표현할 때 3k-2 또는 3k-1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3의 배수는 그냥 3k일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가장 작은 자연수부터 표현하기 위해서 3k-2라고 쓴 겁니다. 얘는 3으로 나눴을 때 남는 게 하나. 얘는 3으로 나눴을 때 남는 게 둘.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해요. 됐니? 하나가 모자라면 둘이 남는다는 소리예요. 3의 배수 중에서는. 그치? 그래서 가가 나오는 게 요거예요. 얘가 가가 됩니다. 그 다음 n이 3k-2일 때 n 제곱을 하면 9k제곱 마이너스 12k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는 3으로 싹 다 묶으면 3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에다가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3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 다 갖다 집어넣은 거야. 그럼 3으로 나누면 3개씩 묶음을 하면 몇 개인가 나오긴 할 테고, 그지? 마지막에 몇 개 남아? 한 개 남아. 이거 3의 배수야 아니야? 아니란 얘기. 얘네 마찬가지. 요거 제곱하면 9k 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1이야. 얘도 3으로 묶어내면 3k 제곱 마이너스 2k 해놓고 플러스 1. 뭐야? 얘도 몇 개 남아? 1 남아. 한 개 남아. 그럼 3의 배수가 아닌 애들을 제곱하면 이 얘기도 맞는 말이에요. 3의 배수가 아닌 애들을 제곱하면 무조건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몇 개? 1이다. 나머지가 2일에 절대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이해돼요? 어떤 수를 제곱하더라도 나머지가 1 또는 0 이거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됐니? 아무튼 여기서 보면 나가 여기 있어. 얘가 나가 되겠네요. 여기 나 됐지? 그 다음에 밑에 거 다 얘가 다네. 하나 다 나왔다. 됐니? 그래서 대우 명제가 참이야. 그치? 대우 명제가 참이니까 원래 명제도 참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 됐어요? 그 다음 848번. 다음은 루트가 무리수임을 증명한대요.
루트 5가 무리수야. 자, 일단 기본적으로 루트 5는 실수입니다. 맞아요? 예. 예. 루트 5는 무리수이다. 자, 결과를 부정을 합니다. 루트오는 무리수가 아니다. 루트 5는 무리수가 아니다. 그 말은 그럼 루트 5는 뭐란 얘기야? 무리수. 그렇지. 유리수이다가 돼요. 이렇게 됩니다. 유리수와 무리수의 차이가 뭐예요? 정수 꼴. 구분하는 기준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네. 분수 꼴. 분수를 어떻게 할수 있는? 그렇지. 정수분의 정수꼴의 분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으면 유리수, 나타낼 수 없으면 무리수 이렇게 돼요. 이해돼요? 그럼 여기서 루트 5가 뭐라 그랬어? 유리수. 유리수라 그랬어. 그럼 루트 5는 유리수니까 A분의 B라고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맞아요? 양수니까 부호는 상관없잖아. 그러면 이때 A하고 B는 뭐예요? 서로소가 뭐야? 일과 저희는 공통 실수 아니 그 공약수가 1뿐. 공약수가 1밖에 없을 때 서로소라고 합니다. 됐어요? 분모가 1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모르는 거예요. 어쨌든 공약수가 뭐? 1뿐인 거 이렇게 돼 있어요. 됐지? 자, 양변에 A를 곱합니다. 그리고 제곱을 해요. 그럼 5A의 제곱은 B 제곱 이렇게 됩니다. 맞아? 그 말은 B가 5의 뭐란 얘기야? 배수라는 얘기지. 됐어? B가 5의 배수야. 그래서 B를 5K라고 써요. 그리고 다시 나타냅니다. 이걸 다시 써보면 5A제곱은 25K제곱 이렇게 된다. 그럼 여기서 양변 5로 약분하면 A제곱을 5K제곱 이렇게 나오겠지. 우변이 5의 배수네? A제곱이 5의 배수면 A도 뭐란 얘기야? A도 5의 배수란 얘기야. A가 5의 배수. 여기서 모순이 생깁니다. 자, 전제의 조건이 뭐였어요? 얘네들이 서로소라며. 네. 그치? 근데 B가 5의 배수야. 그럼 A도 5의 배수야. 예. 그게 서로소야? 아니요. 아니잖아. 그래서 여기 뭐라고 쓰냐? 가정의 모순. 모순이 생긴다. 말이 안 된다. 그치? 그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그럼 유리수야 아니야? 유리수가 아니야. 결론은 무리수야. 그래서 가는 유리수가 될 거고 나는 뭐예요? 서로소인 자연수 이렇게 되는 거고 다 A제곱이 뭐의 배수? 5의 배수. 됐습니까? 네. 됐어. 다음 시간에 절대부등식하고 요거부터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어? 배수가 아니야 배수 배수 공통석 둘 다 조금씩 어려운 게 있어. 와 이걸 풀라고 낸 건가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잘 안 풀 수 있을까? 내손에 시계는 어려워요. 범위는 처음부터 끝까지. 범위는 처음부터 누적 삼각함수 앞부분까지